자, 12월 구인 공고 발표가 났습니다. 654만 건으로 2020년 이후 최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월 대비 40만 건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이번 발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그 고용노동부께 또 그 미니 셧다운 때문에 안 나왔다고 제가 어제 분노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네. 이 졸트를 가지고 다음 주로 연기된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수 발표를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다음 주에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졸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구인 공고수죠. 기업이 구인을 하려고 공고를 낸 수인데 지금 654만 건 나왔네요. 전월 대비 40만 건 빠졌고요. 이거를 이제 2022년도 코로나 이후 때에 비해서 한 3년치로 판단을 하자면은 굉장히 폭이 가팔라지고 있죠. 감소폭이 가팔라지고 있어서 팬데믹 이후에 최저 상황이다. 2022년도 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45%니까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를 뭐 시계열을 더 넓혀서 본다면 2020년 코로나라는 게 이거는 사실 뭐 20년, 30년 만에 뭐 10년 만에 있을 수도 있는데 20년, 30년 만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한 천재지변과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의 고점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제가 3년 내로 좁혀서 말한 것이고 사실 이거는 블랙스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백조의 애기가 하얀 백조 애기가 까만 애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블랙스완이란 거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하얀 백조 새끼가 검은 백조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통계학에서 빼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고점 대비 45% 빠졌다는 것은 좀 자극적인 워딩이 될 수가 있고 코로나가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코로나 이전 시기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을 넓혀서 본다면 정상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를. 네.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이전 단계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네. 코로나를 넣고 보니까 이상현상인 것이죠. 코로나라는 변수가 좀 더 네, 작용을 한 코로나 모습이네요. 이전에 원래 이 정도의 구인 공고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간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2022년도 고점에 대비해서 보니까 50% 급락했으니 이거를 이제 뉴스 타이틀에 넣고 보니까 야, 구인 공고수가 완전히 망했나? 경제가 침체로 가나? 이렇게 또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2022년도 초반 2020년도 전 수준을 지금 보시면 돼요. 650만 건이란 게 650만 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코로나 이전에 보면 650만 건에서 700만 건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화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좀 이걸 보니까 전문 사업 서비스업과 소매업에서 구인이 좀 집중적으로 감소한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경기 민감 섹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기업 전반의 채용 전략 변화가 있었다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것도 시계열의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 사실은 항상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의 인생을 두고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0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뭐 30대에서 50대가 가장 뜨거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30대에서 50대에 비해서 가장 떨어지는 뭐 후반부를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10대부터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다 하면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이번 달에 주는 거를 보면은 주로 전문 사업 서비스, 소매업 이런 거 빠졌습니다. 저기서. 네. 개별적으로 섹터의 이름을 보면은 뭐 프라이빗 에듀케이션 앤 헬스업 서비스 이런 거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조금 더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을 가꾸려고 정말 돈이 없으면 우리 뭐 산스장이라고 그냥 산에 가서 운동할 수도 있고 놀이터 가서 철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 조금 생기면 돈을 주고 헬스클럽을 가서 PT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빼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그냥 집에서 운동한 거죠. 그럼 헬스 트레이너들이 잘려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필라테스 PT를 받거나 이런 건데 이런 거 안 받으니까 필라테스 회사에서 자르고 이런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이 감소를 했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한 달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보다 보면은 경기 민감 섹터가 어렵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기업의 어떤 그 채용의 부분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AI나 로봇의 도입이 모든 산업을 바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 거죠. 예전처럼 필라테스나 무슨 헬스클럽이나 이런 교육 서비스들이 여기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도입되어서 지금 요 판도가 바뀌어서 기업의 채용 문화가 바뀌어서 구인 공고니까 사람에 대한 공고를 안 낸 거죠. 구봇 공고는 낼 수가 있죠. 로봇한테. 너 로봇들이 나중에 많아져서 지능을 갖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구인 로봇 광고를 내는 거예요. 로봇들한테 야 이번에 로봇이 뭐뭐 필요한데 로봇들 지원해.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구인 공고수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산업에 대한 변화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또 뭐 해고가 176만 건으로 늘었지만 신규 채용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고용 시장이 붕괴된 건 아니고 좀 냉각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그 정부 연방 구인도 여기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말한 그 고용노동부의 그 부분을 미리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ADP만 봐서는 그걸 모르는 게 ADP에는 정부랑 공공부 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정부랑 그 공공부 쪽을 합쳐서 갖고 이제 내놓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나온 걸 합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또 한 주 연기됐죠. 근데 이 졸트에서 정부 연방 구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 지표로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지금 이 순서가 바뀐 거죠. 네. 연방적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될 게 연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정부 연방 구인도 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없었으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정상화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정부 연방 구인 이거를 통해 가지고 민간 구인에서 모자란 거를 커버를 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도 똑같아요. ADP에서 민간 고용이 떨어져도 정부나 정부랑 저희 공공부처에다가 밀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네. 그게 질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고용자 수를 늘리려면 단기적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연초나 연말에 보도블록 갈면 돼요. 보도블록을 갈아엎어가지고 거의 단기 노동자를 투입하면은 이 단기적으로 노동자 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그런 게 나타나긴 했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뭐 가버먼트 페더럴 나오는데 정부 연방 구인인데 정부 연방 구인이 지금 치솟는 걸로 일단 조금 올라간 걸로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2020년도 대비해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있고요. 이제 해고 직무 채용 일로 가려고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구인수랑 네. 실업자 수가 역전이 됐습니다. 2021년도부터 지금 2025년도 지금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구인 공고수가 실업자 수보다 높았어요. 어쨌든 간에. 네. 근데 이제 붙고 있다가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실업자 수가 구인 공고수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업자들이 더 안 달라는 지금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구인 네. 공고수가 적어요.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구인 실업자율이 0.9가 됐다는 거는 네. 아까 말한 제가 그 얘기한 겁니다. 이제 구인 공고수가 넉넉지가 않아요. 넉넉지가 않은 상태가 됐고 그리고 이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이 부분이죠. 채용과 자발적 퇴사 이 부분입니다. 채용과 자발적 퇴사 이 부분에서 지금 조금 올라갔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22년도 대비해서는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2020년도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2020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말한 대로 뭐 자신감도 없어지고 구인 공고수도 적고 자발적 퇴사도 적으니 나가려는 사람들이 자신감도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넓게 보자면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업자 대비 일자리 비율이 0.9까지 내려왔다는 것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그렇다면 또 우리가 연준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뭐 이번 졸트는 연준의 조기 완화 기대를 자극한다라는 평가를 좀 내놨거든요. 금리 인하 시점 뭐 6월 이전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할까요? 네, 6월 이전에 5월 달에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뭐 CPI나 PPI나 이런 데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고용이 아까 말한 대로 2020년 이전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상화되고 있는 그 구간으로 꼴로 가는 게 지금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어서 혹시나 그 정상화 이후에 코로나 이전 정상화 이후에 그 전 수준 밑을 깨고 내려갈까 봐 그거에 대한 불안감에 초점을 맞춘다면 5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트럼프가 또 압박을 가했죠. 만약에 케빈 워시 그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표현을 나한테 안 했으면 그는 현재 그 자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코멘트를 또 날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케빈 오씨가 매파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 계속 말했듯이 보호먼 이사와 함께 매파라고 불리웠었지만 이 그 금융감독에 대해서는 비둘기파라고 말씀드렸죠. 시중은행에 돈을 풀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화시켜서 하는 그쪽에서는 지금 완화적인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파의 수장이 아니라 매파나 비둘기파를 조금씩 그 나눠서 쓰는 반매둘기 반매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케빈 오씨도 결국 트럼프의 입김에 그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던 연준이죠. 뭐 고용시장이 추가로 악화되면 금리 인하 논의 빨라질 수도 있을 텐데 5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